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그 그래프에 대한 좌표적인 얘기가 돼야 돼요. 연산을 할 줄 알아야 되겠지. 뭔 말인지 알겠니? 근데 그래프에서 뭐가 잘 안 보여? 지수 그래프는 포인트가 잘 안 보일 거야. 포인트를 잘 안 줘. 알겠어? 포인트를 잘 안 줘. 물론 포인트를 모르더라도 풀 수는 있습니다. 풀 수는 있어. 그 중에 좌표가 하나가 주어지면 우리는 풀 수 있어. 알았지? 그래서 그래프 상황을 판단하고 쌤이 포인트가 중요하다는 이유는 문제가 식이 주어졌을 때 그래프를 판단할 때 그 전부터 찾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다음에 관계적인 부분을 얘기할 때 아주 또 중요한 점이 되니까 꼭 일단 포인트를 찾고 그래프를 그런 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 알겠지? 그 중에 포인트 중에 X좌표가 중요하냐 Y좌표가 중요하지? 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물론 뭐 경중은 없어요. 정확하게는. 하지만 그래프에서는 정확하게 나오는 놈이 있어. 누가 정확하게 나오겠어? 지수함수 그래프를 봤을 때, 이거 그래프를 봤을 때, 이 그래프를 봤을 때, 이 포인트의 X좌표는 X축이야, Y축이야? Y축이잖아. 그럼 Y축이 없을 때, X좌표가 없을 때 이 말이야. 이게 되니? 이건 뭐가 없을 때? Y좌표가 없을 때야. 이게 되니? 누가 더 중요하다고 느껴져? Y좌표입니다. Y좌표가 뭘 의미해? Y좌표가 뭘 의미해? 점근선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 지수함수의 이 점근선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때 포인트를 찍지만 뭐라 찍지만 이 Y좌표 이 점근선은 아주 중요하다고요. 알겠어? 그래서 그래프에서 이 Y좌표 점근선은 거의 다 잘 나타나게 돼 있고 우린 실제적으로 요거는 정확하게 그리고 와야 돼요. 알겠죠? 이래서 얘는 정확하게 그리고 얘는 연하게 그려놓고 알겠죠? 그래프 하나만 몇 개만 더 그려보고 갑시다. 자, 이런 그래프는 어떻게 그립니까? x가 절대값 x가 있는 것은 x가 양수 쪽만 그립니다. 절대값 x 자 함수가 등장하고서 대수는 모든 파트가 함수야. 대수는 모든 파트가 함수야. 미적분 원도 모든 파트가 함수야. 미적분 투도 모든 파트가 함수야. 그러면 너희들이 함수에 대한 것이 그래프를 그리고 해석을 하자는 거거든. 그래프를 빨리 그릴 수 있으면 참 좋아. 알겠어? 근데 그래프 못 그린 게 너무 많아. 하지만 그래프를 그리고 보는 것은 꽤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식에 대한 어떠한 변화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식에 대한 변화를 판단을 해서 빨리 그래프가 나와야 그리고 그 그래프를 보고 문제를 풀 거다 이 말이야. 그 와중에 지금 절대값 x 그래프야. 계속 연습하는 거야. 고1 1학기 때도 했었고 이제 또 나올 것이고 fx가 있을 것이고 얘랑 상대적으로 뭐가 나오냐면 절대값 x가 있을 거야. 식에서 볼 줄 알아야 된다고. 얘는 어떻게 한다고요? x가 양수 0은 관계없습니다. 0까지는 상관없어요. 0은 대칭적일 거니까. 여기 있는 부분을 그릴 거야. 그리고 뭔 대칭? y축 대칭 시킬 거야. 알겠니? 얘를 그릴 때 어디만 그릴 거야? 이 그래프를 그리는데 y는 3x 그래프를 그리는데 이렇게 다 그릴 게 아니라 어디만 그린다고? 양수 쪽만 그릴 거라고. 여기에 있는 양수 쪽만 그려가지고 어떻게 그릴 거라고? 얘를 y축 대칭시키는 이런 그림이 나올 겁니다. 1. 그럼 그래프는 그려진 겁니다. 알겠죠?
다음 두 번째 그래프 전체 절대값 있는 거 어떻게 그려? 얘는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x축 아래를 꺾어 올리게 됩니다. 포인트 얼마입니까? 안에 있는 것이 포인트 얼마야? 0, 마이너스 1 보인가요? 0, 마이너스 1. 그러면 x축, y축 0,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1이 보조선 0, 마이너스 1. y좌표는 꽤 중요한 사실. 점근선 여기다가 0을 집어넣으면 얼마입니까? 0. y절편은 쉽게 구할 수 있어.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생긴 원래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야. 절대값 전의 그래프입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를 어쩐다고? x축 아래 부분을 꺾어 올릴 거야. 자, 꺾어 올릴 때는 항상 뭐가 된다고? 배경이 되는 그래프를 그리는 기준이 되는 선부터 이동. 뭐부터 이동시켜야 돼? 점근선부터 이동.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얘가 1이 되겠죠? 이동시키고 그 점근선을 보면서 그래프를 따라서 그리면 돼. 얘는 그대로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리고 문제를 풀어나간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저번 시간에 이것도 그려줬구만. 여기까지 되니? 됐어? 자, 이제 그래프가 나왔어요. 너희들이 워낙 그래프를 잘못 그리니까 그래프를 그려놓고 좌표적인 거 잠깐만 설명을 해볼게요. 대부분 상식적인 건데 너희들이 몰라서 지금 내가 지금 풀어주는 거야. 자, 내가 식을 아무거나 하나 적을 겁니다. y는 2에 x-1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럼 이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야? y는 2x 그래프를 x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했다 이 말이 되겠지? 그래서 1,0이 포인트가 된다 이 말이고 여기가 점근선이고 요놈이 한 칸이다 이 말이 되겠어요? 이 점 구하시오 하면 여기다 0 집어넣으면 돼. 2의 마이너스 1제곱은 뭐야? 손 다 뭐니? 2의 마이너스 1제곱. 빨리빨리 대답하네. 2분의 1 이런 것들이 계산이 돼야 돼. 그래서 지수 연산이 돼야 된다고. 2의 마이너스 1제곱으로 보통 안 써져 있어. 알았니? 2의 마이너스 1제곱으로 보통 안 써졌고 2분의 1로 써졌어. 답이 그렇게 해서 안 써졌다고. 중간 계산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답은 그렇게 안 써졌어. 음수지수로 안 써졌어. 알았어? 이래서 분수지수로 안 써졌어. 답이 뭐로 써졌어? 다 루트로 써졌어. 대부분 8, 9은 그렇게 적어졌어. 한두 개는 분수지수, 음수지수 써준 경우도 있어. 이게 바꿀 줄 알아야 된다고. 됐니? 됐어? 금지야, 여가 t야. 뭐가 나온 거야? x좌표가 나온 거지. 그럼 요즘에 좌표가 얼마니? t, 2의 t-1제곱 이렇게 되겠죠? 어려운 말 아니지. 여기가 k야. 여기가 k야. 생각했어? 그럼 좌표 얼른 구해봐. 좌표 어떻게 돼? 얼른 구해봐. 얼른 암산 되는 사람들은 암산하고. 삼초문 구하는 문제야. 유성이 구했냐? 저이씨 못하고 있어. 네. 못하고 있냐고. 앞에 뭐 보고 있어. 어떻게 맞아? 아, 이걸 어떻게 구하는지 몰라? y좌표가 k 나왔는데 어떻게 구하는지 몰라? K를 넣고 y에다 k를 넣어야겠지. 그리고 뭐야? x를 좌표 구하는데 x를 구해야겠지. 이 시기야. 그거 나는데 X를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지. 우리가 그 지수로 연산이 안 되면 이런 좌표를 아예 구할 수 없는 거라고. 어떻게 하자는 소리야? 로고 쓰는 거예요?
2x-1이 k가 나왔어요. 이게 바로 계산이 돼야 된다고 우리가 로그를 붙여서 x는 로그 2의 k가 됐고 마이너스 1이 넘겨서 이렇게 좌표를 구할 줄 알아야 돼. 그럼 우리가 지수하고 로그 연산을 할 줄 알아야 이런 것들이 될 거 아니야. 이 지수함수 문제를 풀려면 이런 연산이 돼야지 그냥 풀 수 있어. 알았니? 이 지수 로그 연산을 시키는데 지금 나이도 절반이 지금 지수도 통과가 안 됐어. 로그는 또 밀리겠지. 다음 주까지 무조건 지수 로그 연산 통과시킬 거야. 안 통과 안 되면 계속 남아서 할 거야. 지금 문제 우리가 하는 것은 이게 된다고 하고 지금 진행이 되는 거라고. 나는 지수 로그가 안 돼. 지수 로그가 안 되면 연산을 하지 말고 그래프의 모양, 특징 이런 것만 받아들이면 돼 일단. 알았어? 그러면 대신 문제를 푸는데 답이 안 나오겠지. 문제를 푸는데 답이 나오겠어? 왜? 연산을 해야 되는데 답이 나오는데. 그럼 반복적으로 계속 뭐만 해. 나는 자기가 연산을 못 하잖아 지금. 현재 못 하는 애들도 있어. 그럼 뭐만 해? 그래프의 특징만 계속 주입만 시키는 거라고. 연산 나중에 하고. 그러니? 그래프는 제일 빨리 그릴 줄 알아야 돼. 그럼 그래프 특징 있을 거 아니야. 포인트 있고 그려놓고 점근선이 있고 특징 뭐 아래로 볼로 위로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X축 특징 Y축 특징 이런 것만 정확하게 기억하면 된다고 일단은. 알겠니?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릴 줄 알면 나오는 게 지금 이제는 그래프의 뭐 치역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지. 됐어요? 지금 지수함수는 어떤 함수냐면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함수, 밑이 1보다 작으면 감소함수. 쭉 증가하고 쭉 감소하는 1대1 함수입니다. 지수함수는 1대1 함수야. 알겠어? 증가 감소가 대해서 얘기 나올 때 항상 어떻게 나오냐면 증가는 x1보다 x2가 더 크면 함수 fx1이 y좌표 x2가 y좌표가 더 크다가 이게 증가함수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이해됐어? 감소함수는 바뀌겠죠. x1보다 x2가 더 크면 g라고 쓸게요. x1, g, x2가 누가 더 커? 역전이 되더라. 이게 감소함수 이렇게 되겠죠. 알겠지? 자,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함수, 밑이 1보다 작으면 감소함수. 여기까지 됐지? x일 때 이제 뭐 앞에 부호가 달라지면 어쩔지 모르지만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러면 연습. x1보다 x2가 더 커요. 그러면 이 x1하고 이 x2는 누가 더 커? x2가 더 커. 그러면 요놈이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고 요놈이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겠네. 아니, x1보다 x2가 더 커. 2분의 1의 x1하고 2분의 1의 x2는 누가 더 커? 누가 더 커? 누가 더 커? 얘가 더 커. 그러면 요 식이 나오면 우린 이렇게 풀 거야. 그러면 이게 이제 로그 지수 부등식이야. 이렇게 풀면 이게 지수 부등식이라고. 알았니? 이해됐어? 함수에서 얘가 지수함수 로그 함수야. 이게 지수함수 밑이 어떻게 돼 있어? 밑이 1보다 커. 그럼 얘가 증가함수야. 증가함수니까 작은 놈 집어넣으면 작고 큰 놈 집어넣으면 크겠지. 얘도 지수함수야. 밑이 1보다 작어. 감소함수야. 작은 놈 집어넣으면 큰 값이 떨어져. 큰 값 집어넣으면 작은 값 떨어진다. 이게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지금 증가함에 대해서. 유성 알았니? 알아서? 모를 것 같은데? 조건 알았어. 모를 것 같으니까 선생님이 문제 하나 내줄게. 3분 드릴 거니까 잘 봐. x가 0부터 1 사이야. x가 0부터 1 사이야. 오, 뭔데? 뭘 쓸 줄 알고 감소함수라고. x랑 x의 x제곱이랑 x의 x의 x제곱의 얼른 대소관계 판단해서 누가 제일
대소관계 얼른 구해봐. 3분 드릴 거야. 생각을 해. 조금 전에 선생님이 알려줬잖아. 나왔어? 나왔어? 틀렸어. 생각이 없구나. 나왔어? 틀렸어. 뭐 하고 있냐? 사실은 요건 3분까지 걸릴 문제다. 유성했어? 확인했어요. 확인했어? 어딨어? 오, 그럴싸해, 그럴싸해. 그럴싸해. 진짜, 씨. 조금 전에 설명했잖아, 봐봐.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했잖아. 근데 문제는 설명했는데 못 풀어. 이게 문제인 거야. 그리고 찍어. 이거는 큰 문제인 거야. 생각 없이 찍어. 문제 풀 때도 맨날 찍어. 의미 없어. 찍으면 어떨 때 맞고 어떨 때 틀려. 그건 모르는 거야. 그건 모르는 거야. 그냥 틀리는 게 나아. 안 푸는 게 나아. 평상시에 자기가 찍는 연습을 하잖아. 이렇게 찍어. 그러면 찍을 때마다 기분에 따라서 오른쪽을 찍고 어떨 때는 왼쪽을 찍어. 남는 게 없어. 발전 못 합니다, 항상. 그러면 딱 그 어느 정도 라인에서, 중간 라인에서 점수밖에 안 나와. 발전이 없어. 그건 똑같아, 바보랑. 점수를 아예 못 맞는 친구랑 그런 친구 똑같은 거야. 왜? 잘못 찍으면 어떻게 돼? 더 많이 들겠지. 뭐 겨울 까닥거려, 그래. 너랑 똑같다, 이거야. 나는 바보니까? 정신 차려. 조금 전에 알려줬잖아. 밑이 지금 x니까 0부터 1 사이잖아. 감소함수란 소리야. 그러겠지? 그럼 지수에 집어넣었잖아. 지수에 집어넣었잖아. 그러면 여기다가 그대로 밑이 x에다가 영이 커 x 이렇게 되겠잖아. 얘는 지수가 없는데요. 지수가 지금은 얘는 지수 있어 없어? x의 몇 제곱이야? x의 몇 제곱이야? 1제곱이겠지. 밑이 다 x잖아. x하고 1하고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얘를 밑이 x인 놈에다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부동은 틀렸고 일단은 틀렸어. 아직은 이렇게 넣을 수 있잖아. 밑에 x에다가 x 0 1이잖아. 그럼 얘가 어떻게 돼? 방향이 바뀐다고. 이렇게 밑이 1보다 작으니까 방향이 바뀐다고. 다시 요놈을 어디다 집어넣을 거야? 요놈은 얼마니? x의 0제곱 뭐냐, 유성아? 다시 밑이 있는 놈에 집어넣은 거잖아 지금. 이렇게 부동 방향이 어떻게 되니? 다시 집어넣었으니까 다시 바뀌겠지. 끝. 끝났어. 밑이 우리가 그래서 1보다 큰 게 편해. 편하기는. 그래, 증가함수가 편해. 감소함수는, 감소함수가 좀 불편하거든. 증가함수가 편하고. 알겠니? 너희들이 고3이 되면 지금 고1인데 너무 먼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증감에 대한 아주 어려운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이런 것도 하나씩 정립을 해 나가야 돼. 증가 감소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이야. 그럼 그걸 식으로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거지. 알겠니? 알겠어?
그래서 요런 부등식이 나온 거라고 지금 뭐야 지금 여기부터 갈까 여기부터 가자. 방정식은 방정식이 없네. 아 방정식 부등식 여기 있네. 방정식 부등식 여기 있어요. 일단 요것부터 가볼게요. 자 방정식을 푸시오. 지수 방정식을 푸시오. 양쪽을 비교하시오 이 말이잖아. 양쪽이 똑같게 만드시오 이 말이지. 이해되니? 그러면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치수든 로그든 마찬가지야. 밑을 통일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밑을 통일시킬 수 있어 없어? 우리는 밑을 통일시킬 수 있어. 지수로 만들 수 있어 없어? 연습했잖아. 모든 수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얘는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얘는 쉽게 만들어져. 오른쪽이 어떻게 돼? 3에 마이너스 2제곱. 이게 지수 연산이야. 이게 지수 연산이라고. 밑이 똑같으니까 뭐만 지수만 비교할 수 있겠다 이 말이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마이너스 2가 돼서 x는 4가 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어려운 말 아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상하잖아. 유성아 이상하지? 뭐가 이상해? 12%. 뭐라고? 뭐라겠네. 준성 뭐라거든? 모르겠어. 준성 뭐가 이상하냐? 식에서 이상한 점이 뭐냐고. 너는 2초 안에 대답해. 너는 2초. 쟤는 3초. 2초 안에 대답해야 돼. 알았어? 아니 이상한 점을 얘기하면 되는데 보는데 뭐가 안 이상해? 이상해 안 이상해? 이상하잖아. 뭐가 이상해? 저희 시키는 저희 3초 뭐가 이상해? 아 밑이 지금 다르잖아. 다른데 특징이 있어 없어? 다른데 특징이 있잖아. 이게 뭐야? 역수잖아. 그럼 역수하면 지수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 음수 지수가 떠올라야 될 거 아니야. 이런 게 연산이라고. 그럼 얘를 보는 순간 얘를 어떻게 바꿔? 오른쪽을 바꿔도 왼쪽을 바꿔도 되는데 이렇게 지금 바꿔 써놔야 된다 이 말이지. 그럼 밑이 이제 똑같으니까 우리는 그냥 x제곱이랑 2x 플러스 3이랑 같다 이렇게 풀 거 아니야. 여기까지 됩니까? 이해됐어? 자, 지수방정식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이론 설명. 자, 밑이 같을 때, 밑이 다를 때는 설명 안 했는데, 밑이 같을 때, fx랑 gx가 같지 않죠. gx, 이 말이야. 그래서, 밑이 같으면 우리는 어떻게 풀 거야? fx는 gx랑 같으면 되겠죠? 맞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항상 밑이 지수 형태가 나오면 일단 밑을 확인하고 가야 돼요. 뭘 확인하고 가야 돼? 밑을 확인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밑을 뭘 줄 거야? 원래 우리는 지수 여기 지수 함수부터는 밑을 뭐만 줄 거냐면 양수만 줄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양수만 줄 거야. 1은 줄 거야 안 줄 거야? 함수에서는 안 줬어. 근데 방정식은 다른 문제야. 이해되니? 그러면 밑을 음수를 줄 수도 있어. 줄 수 있어. 그래서 밑을 확인하고 가야 돼요. 범위 생각해 줘야 되고 집어넣을 수 있는 수 생각해 줘야 되고. 알겠습니까? 기본적으로는 밑을 기본적으로는 대부분 그럴 거야. 양수만 주려고 할 겁니다. 음수는 안 줄 거야. 그래서 먼저 확인할 작업이 얘가 같다가 아니라 A가 뭐는 확인해야 돼요? A가 1은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밑을 1은 확인을 해줘야 돼. 밑이 1이면 계산할 필요가 없어. 그럼 식이 이런 식으로 안 나와. 밑이 문자로 나와. 얘기했어요. 밑을 일단 무조건 확인하라고 해. 이런 식으로 나와.
이런 식으로 방정식이 나온다고. 여기 전제 조건은 당연히 양수 만들려고 x는 2분의 1보다 크다고 이렇게 나왔을 거라고 해. 음수이면 또 고민을 다시 해봐야 돼. 음수이면 얘가 0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문제 조건 중에 정수 조건 나오면 좀 힘들어집니다. 숫자를 때려 맞춰야 돼.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 좀 난이도 있는 문제. 우리한테는 요 정도만 기억하자고 해. 밑이 1이 되는 상황은 조심하자 이거지. 자, 지수가 같을 때, 밑이 같을 때 지수가 같다. 지수가 같다. fx에 a제곱하고 gx에 a제곱 이 말이잖아요. 그럼 이러면 어떨 거야? fx하고 gx가 같으면 되겠죠. 그렇지. 안초에 먼저 뭐부터 확인해야 돼? 같은 a가 뭐일 수 있어? a가 뭐면 문제가 끝나버려. 0이 되면 끝나버리지. 알겠어요? 지수가 0이면 fx, gx 관계없이 똑같아져. 알겠나요? 밑은 1인지 확인해야 되고 지수는 0인지 확인 못하고 가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 밑이 다르면 어떻게 되지? 밑이 다르면 어떻게 해? 밑이 다르면 어째? 밑을 통일시킨다. 밑을 같게 만든다 이거야. 연습. 이 x제곱은 3. 3은 2에 뭐야? 로그 2에 3. 그러면 x는 뭐야? 로그 2에 3. 근데 요 문제는 바로 지수가 로그로 바꿀 수도 있어. 여기까지 이해됐어? 여기까지 이해됐어? 2의 x는 3의 2x 플러스 1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 조금 전에 뭐라 했어? 밑이 다르면 어쩐다고? 밑을 통일시킨다고 했니? 안 했니? 그럼 밑을 뭘로 통일시켜? 밑을 뭘로 통일시켜? 2 아니면 3으로 통일시켜야겠지. 2로 하고 싶어? 3으로 하고 싶어? 상관없어. 2가 좀 더 간단해 보이니까 2로 갑시다. 그럼 밑을 뭐로 바꿔? 3을 2로 바꿔. 2를 3으로 바꿔. 뭐가 돼? 2를 3으로만 바꾸면 되잖아. 뭐가 돼? 로그 3의 2 그거의 x제곱. 어려운 거 아니야 실은. 우리가 다 배웠어. 밑 바꾸는 작업을 다 배웠다고. 되니? 밑이 똑같아. 요놈만 정리하면 되겠지. 이거 어떻게 써줘야 돼? 이거 곱하기 이걸로 써줘야겠지. 이거 곱하기 이거 쓸 때 로그 3 2x 적으면 안 돼. 이게 하나야. x가 앞으로 와야 돼. 이거 곱하기 얘를 적을 때 로그 3의 2x로 적으면 안 된다고 지금. 로그 3의 2 곱하기 x가 이게 아니야. 그럼 얘가 어떻게 돼? x 로그 3의 2는 2x 플러스 1 이래 될 거 아니야. 이해했어? 그러면 어째? x가 여기 있고 여기가 x가 있는 요건 뭐야? 1차 방정식이잖아. 요놈 이렇게 넘기고 x 로그 3의 2 빼기 2는 1 이렇게 될 거 아니야.
2는 뭐야? 로그 3으로 바꿀 수 있지? 그지? 안 바꿔도 되는데 바꿀 수 있잖아. 3은 뭐야? 로그 3의 제곱 9 빼기 연산 어떻게 해? 로그 3의 9분의 2 이게 이제 연산이라고. 그러면 x는 뭐야? 로그 3의 9분의 2분의 1 아니 얘를 이렇게 적어도 되고 아마 이제 문제에 따라서 다르긴 해. 이렇게 적어야 될 수도 있고. 자, 연습 빨리 해보세요. 연습하라고. 밑이 다르면 밑을 통일시킨다고 해. 밑이 다르면 밑을 통일시키는 요 작업. 모든 수나 모든 식을 우리는 밑을 통일시킬 수 있다고 했어요. 자, 지금 선생님이 이걸 풀어주는 이유는 딱 뭐냐면 밑이 다른 지수 형태도 우리는 풀 수 있다는 생각이 되는 거고 요런 밑을 변화시키는 연습이 요런 방법이 있다는 거야. 됐습니까? 풀 수 있다. 지수 형태 밑이 다른 밑을 통일시킬 수 있다. 이거야. 얘를 요 방법 말고 요런 방법도 있습니다. 얘를 양쪽에다가 로그를 붙입니다. 양쪽에 로그를 붙일 거야. 로그를 얼마를 붙일 거야? 밑을 얼마로 붙일 거야? 자, 모르면 놔둬. 모르면 놔둬. 모르면 놔둬 뭐야? 상용 로그가 되는 거야. 됐니? 그러면 밑 얘가 이제 2의 x제곱 이래 될 거고. 자, 밑이 요렇게 바뀔 수 있겠지, 지금. 뭔 얘기 하는지 알겠니? 알겠어? 보통 이걸 로그를 취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로그에다 집어넣었다 이 말을 써. 밑이 왼쪽은 2가 밑이 2고 오른쪽은 3이니까 밑을 뭘 쓸 줄 몰라. 2를 써도 되고 3을 써도 관계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냥 어떤 놈의 기준을 맞출 줄 모르면 그냥 비워놔도 관계는 없어요. 그러면 x가 어떻게 빠져? 이렇게 빠지겠죠. 여기서 너희들이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여기서 너희들이 문제를 못 푸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 못 풀어요, 잘. 왜 여기서 못 풀어? 여기서 지금 내가 가야 할 길을 방향을 잘 못 잡으니까 그래요. 여기서 누구 구하러 가야 돼? 방정식 x를 구하러 가야 돼. 근데 로그 2하고 로그 3이 눈에 너무 밟혀. 밟히면 안 되는데. 밟히면 돼, 안 돼? 안 돼. 왜 안 돼? 로그 2도 수야. 너희들 봐봐. 이 2는 눈에 밟히냐 안 밟히냐? 눈에 안 밟혀. 1은 밟혀 안 밟혀? 로그 2는 밟혀 안 밟혀? 그게 문제라는 거야. 얘 2도 수고 1도 수고 로그 2도 수고 로그 3도 수야. 똑같은 수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로그 2를 수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문제가 발생해. 알았니?
너희 중3 때 2x 마이너스 루트 3이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이 루트 3 때문에 이게 뭔지 이렇게 헷갈렸던가 똑같은 개념이야. 얘도 수거든. 그 수로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 로그도 그대로 수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 그냥 수야.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은 x라고. 됐니? 그러면 얘를 요놈을 이쪽으로 넘겨야 되고 요놈을 이쪽으로 넘겨야 되니까 x를 모아. x를 한쪽으로 모아. x를 구해야 되니까 x에 대한 이건 1차 방정식이야. x에 대한 1차 방정식. x를 어디로 모아? 왼쪽으로 모아. 왼쪽으로 모으면 로그 2에 마이너스 2 로그 3에 붙어 있고 x 이게 로그 3 이렇게 되겠지. 됐니? x는 그러면 로그 2의 3 로그 2하고 로그 2의 3은 누가 더 커? 로그 2의 3이 더 크니? 아, 당연할 거 아니야. 얘가 9니까. 그럼 바꿔 2 로그 3 빼기 로그 2 바꿨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로그 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답이 다른데요. 답이 다르진 않아요. 푸는 방법에 따라 차이점이 발생했을 뿐입니다. 알겠나요? 그럼 답이 요렇게 써질 거 아니면 요렇게 써질 거 요렇게 써질 거 요거는 좀 불편하니까 요렇게 써졌을 거야. 또는 로그 2의 3으로 적어졌을 거야. 로그 2의 3으로 적어졌을 거야. 객관식으로. 그럼 찾아야지.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자, 오른쪽 방법으로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돼?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지. 여기서부터 지수 방정식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다. 밑을 통일시키면 된다 이 말이야. 통일시키든지 아니면 양변에 로그를 취해서 식 변형을 하게 되면 이렇게 1차 방정식 또는 2차 방정식 형태가 나옵니다. 로그 2, 로그 3을 수로 받아들이고 풀면 돼요. 알겠니? 내가 정 힘들다 싶으면 로그 2하고 로그 3이 정 힘들다 싶으면 로그 2를 A로 치환해서 가는 것이 좀 더 편할 수도 있어요. 로그 2를 A로 치환하고 로그 3을 B로 치환하고 A, B는 수라고 인정하고 A, B로 답이 나오겠지. 언젠간 다시 돌아와야 돼. 이 정도는 너무 그렇게 복잡한 문제가 아니니까 치환 안 하는 게 맞긴 합니다. 할 수 있겠냐? 이 기본 문제야. 기본 문제. 약간이 됐죠? 부동식 한번 해볼게요. 자, 부동식은 조금 더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뭐 때문에? 여가 틀렸네. 여가 0이 아니고 1입니다. 누구도 0으로 돼 있냐? 1이야. 부동식은 부등호의 방향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 조금 전에 했던 거와 똑같아. A가 1보다 커버리면 얘가 무슨 함수? Y는 A의 X 함수가 이렇게 증가함수죠. 증가하니까 들어가는 값이 A의 fx랑 A의 gx가 더 크면 얘가 증가함수니까 그대로 어떻게 나올 거야? fx는 보다 gx가 더 크다고 나올 거야. 위치 1보다 크면 1보다 작으면 뒤집어서 나올 거고. 그럼 위치 웬만하면 우리는 뭐야? 1보다 큰 놈으로 설정하는 게 좋겠지. 두 개가 나오면 양쪽이 어떻게 나왔어? 9분의 1하고 27분의 1이야. 뭘로 바꿔 미철? 뭘로 바꿔? 3분의 1로 바꿀 수 있겠지. 3으로 바꿀 수 있냐? 밑을 3분의 1로 바꿀 수 있겠지. 3으로 바꿀 수 있어? 둘 중에 뭐가 더 빠를 거야? 편할 거야? 3이 편할 거라는 거야. 두 개의 상황이 별로 차이가 나지 않으면, 물론 가까운 걸로 가는 게 나아.
유성아, 네. 또 뒤질라고 그냐? 뭘로 바꾸라고? 어? 3분의 1로 바꾸라 했잖아. 자니까 못 들었잖아. 뭘로 바꿔도 관계는 없어. 하지만 밑이 1보다 큰 놈으로 바꾸는 게 연산의 실수를 줄이는 방법이다 이 말이야. 차이가 없다면, 큰 차이가 없다면. 그럼 얘를 3분의 1로 바꾸면 어떻게 돼? 3분의 1의 제곱이 되겠죠. 3분의 1의 세제곱이 되겠지. 지금 여기 틀렸네. 이걸 요렇게 되겠지. 그럼 밑이었지. 1보다 작으니까 이제 부동호 방향이 바뀔 거라고. 요거 때문에 너희들 연산을 많이 틀리니까 그래요. 밑이 1보다 크냐 작냐. 꽤 중요한 사실이야. 이렇게 수로 있으면 너희들이 잘 안 헷갈리는데 문자로 있으면 많이 헷갈리니까 요런 걸 바꿀 때 애초에 뭘로 바꿔? 3의 9분의 1은 뭐야? 9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2제곱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4x 플러스 2가 되고, 애초에 얘도 3으로 바꿔. 3으로 바꾸면 3의 마이너스 3제곱이 돼.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이니까 3을 밑이 1보다 크니까 그냥 떼고 방향은, 너희들은 요거는 실수 안 하거든. 요거는 실수 안 해. 풀 때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러면 이 지수함수가 갖고 있는 특징, 증가함수, 감소함수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겁니다. 알았어? 방정식, 부등식. 방정식은 크게 문제될 게 없지. 밑이 1인가, 지수가 0인가 요게 판단되는 거고, 부등식은 밑이 1보다 크냐 작냐 이러한 내용에 대한 얘기를 하자 이 말이 되겠어요. 여기까지 됩니까? 자, 자 이제부터는 지수 형태가 짬뽕이 되어 있어요. 짬뽕이 됐단 말은 합성함수입니다. 뭐라고요? 합성함수라고 해. 자, 합성함수를 설명을 할 거니까 모든 합성함수가 똑같습니다. 됐어요? 자, 모든 합성함수가 똑같아. 합성함수를 가지고 방정식, 부등식 푸는 것도 거의 다 똑같습니다. 자, y는 fx라는 함수가 있고요. 좀 설명 중요해. y는 gx라는 함수가 있어요. 요 놈을 가지고 우리는 뭘 만들어낼 거야? y는 fgx라는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알겠니? 그러면 우리는 y는 fgx가 나오면 fx가 뭐고 gx가 뭔지를 알아내면 돼. 1차적으로. 알겠어? 큰 틀이 큰 틀이 지금 f야. 그놈의 gx가 집어넣었다고 우리는 알아내야 돼요. 유성아, 물어볼 거야. 알겠어? 빨리 봐. 봤어? 이런 함수는 합성함수입니다. 자, 순서는 똑같습니다. fx, gx를 쓸 거야. 유성아, fx가 뭐냐? 1번. 이런 문제도 3초 안에 다 와야 돼요. 유성아, 3초한테 물어볼게. 3초한테. fx가 뭐냐? 3초야. 뒤진다. 빨리 대답 안 해. 아니, 어떤 함수에 어떤 함수가 들어갔느냐 이걸 보면서 못 보면 합성함수를 못 보는 거야. 나 원참 진짜. 태연이는 알 것 같은데 뭐야? fx가 뭐야? 2 충청도 2 뭐? 2 뭐? 그냥 2야? 미치겠다. fx가 1이야. 그냥 물론 이 포인트를 웃지 않는 애들은 2라는 함수를 모르는 거니까. 2라는 함수가 뭐야? fx는 2야. 무슨 함수야? 상수함수야. 상수함수. 상수함수는 어떤 걸 넣어도 2야. 그럼 얘가 2로 보여야 돼. 이걸 못 보면 문제 못 풉니다. 이걸 못 보면 합성함수는 못 풀어. 2의 x제곱이야. 그리고 gx가 뭐냐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 이거는 꽤 아주 중요한 사실이야. 이걸 볼 수 있다 없다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고, 계속 식을 보고 이거는 어떤 함수인지를 알아내는 연습이 필요해. 이거 당연하게 그냥 보여야 돼. 당연하게. 손 다 보였냐? 이제 살 수 있겠냐? 한 번 더 연습하자. 이건 좀 쉬우니까. 손다는 똑똑하니까. 자, 은서야, 너 그 다음에 질문할 거니까 대기하고 있어. 자, fx가 뭐냐? 손다야. 자, 적어봐. 적어봐. 야, 책에다 적어. 그럼 시험지 책에다. fx가 뭐고 gx가 뭔지 적어봐. 식이 지금은 조금 변형이 필요합니다. 식이 약간 변형이 필요해. 밑에 거는 바로 할 수 있겠다. 그 바로 밑에 거는 바로 할 수 있어요. 어떤 함수에 어떤 함수를 집어넣는지 알아야 된다고. 그래야 우리가 문제를 풀어. 은서야 자냐? 밑에 것이 좀 쉽다고. 밑에 것이 2번이 더 쉬워. 2번부터 하고 1번으로 가. 1번은 식을 이렇게 바꿔야 돼. 사실 4x로 적는 건 아니고 실은 2x로 적어야 잘 보입니다. 친히 내가 이렇게 적어줄게요. 이렇게 작성을 해야 돼요. 원래는 그래야 잘 보여. 이렇게 적어야 잘 보여. 우리는 문제를 볼 때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돼. 이런 것이 안 보이니까 기본기가 부족하고 문제 풀기 힘들어지는 거야. 그러면 fx가 뭐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고요. gx가 지금 2의 x제곱이 들어갔다. 자신이 잘 모르면 이런 연습부터 하는 거야. 이런 연습부터 하는 거라고. 내가 어떤 함수에 어떤 함수가 들어갔느냐 이게 중요하거든. 이해했어? 그러면 어느 정도 식의 변형이 필요하고 이 큰 틀이 어떤 함수? 큰 틀이 바깥 함수야. 큰 틀이 바깥 함수라고. 4를 2로 바꾸면 얘는 2의 x제곱이고 요놈은 2의 x제곱의 제곱이다. 2차 함수구나 판단을 하고 가야 돼. 모르겠으면 한번 집어넣고 생각을 해봐야 돼. 얘는 순서가 조금 보기 불편하게 나왔네요. 얘하고 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이해해야 돼요. 9의 x제곱 플러스 9의 마이너스 x제곱은 3의 x제곱의 제곱이고요. 3의 마이너스 x제곱의 제곱이야. 이해했어? 그러면 얘는 3의 x제곱 플러스 3의 마이너스 x제곱의 제곱하고 얘랑은 역수잖아. 마이너스 2가 되면 돼요. 나는 뭔 말인지 모르겠다 하는 사람은 요놈을 제곱해보면 알아. 3의 x제곱과 3의 마이너스 x를 제곱하는 연습을 좀 필요하겠죠. 요런 거 너희들이 제곱해서 연습을 해야 된다고. 본인이 연습이 안 되는 친구들은 공부는 이렇게 해야 돼. 선생님 저렇게 편안하게 하는데 왜 나는 불편하지? 왜 그럴까? 그거 하나라도 정확하게 10분이 걸리든 1시간이 걸리든 해봐야 된다고. 하나는 그래 정확하게 알아야지. 너무 갈라가지 말고 그냥 그 하나라도 알면 돼. 차곡차곡 그 시간 동안에 하나만 알면 돼. 나중에 가서 도루묵 아무것도 모르는 것보다 나아. 알았니? 적어봐야 돼. 그럼 모르겠으면 이게 바로 안 되면 또 이걸 가로 풀어가지고 진짜 또 해보는 거고. 적어보고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외워주고 이렇게 해야지. 왜 선생님은 저렇게 빨리 푸는데 나는 안 될까 이렇게 하지 말고. 너희들도 다른 친구들 다 빨리 이렇게 된단 말이야 다들.
다들 돼. 학생들이 나보다 더 연산이 빨라. 공부 잘하는 애들 보면 선생님보다 연산이 더 빠르다고. 연습하면 다 되는 것들이야. 얘를 제곱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놈이고 2를 빼주면 되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애야. 얘랑 역수. 모르겠으면 요것부터 하는 거지. 이런 것부터 해야지. 누구들이 배웠던 거야. 알고 있던 거야. 근데 지수연산 마이너스 연산이 나왔을 뿐이고 이것들이 연습에서 바로 해야 되는 연습까지가 돼야 된다고. 식이 단순하게 이게 연산 연습이라고. 그게 이제 문제 푸는 스피드하고 연결이 되는 거라고. 연산이 빨라져야 되니까. 그러면 요놈은 위에 있는 놈은 요놈은 내 스님이 한번 보여주려고 이렇게 적은 거고요. 에? 이거 대신에 지금 이걸 넣을 수 있다는 소리지. 이 자리에. 그렇게 되면 요 식이 이제 어떤 식이 될 거냐면 y는 마이너스 3의 x제곱 3의 마이너스 x제곱의 제곱 플러스 6의 3의 x제곱 3의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4 이렇게 나오겠네. 아니 이 자리에 이걸 넣은 거야. 맞아 안 맞아? 이 자리에 이걸 넣었다고 그대로. 여기까지 됐어? 유성아 됐어? 유성아 준이야 fx가 뭐냐? 준이야 fx가 뭐냐? 큰 틀이 중요하다고. 이걸 못 보면 수학이 함수가 힘들어져. 태연아 뭐냐? 아니 어떤 식이 들어갔다 이걸 볼 줄 알아야 된다니까. 보통은 이렇게 생각하면 좀 더 편할 수도 있어. 그래 그럴 수 있어. 반복적이 나온 놈은 쉬워. 반복적으로 나온 놈은 쉬워. 알겠니? 반복적으로 나온 놈이 들어간 거야.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은 쉬운 거야. 똑같은 걸 계속 집어넣었다는 거야. 이건 더 잘 봐야 돼.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4가 fx입니다. gx가 연습하라고 있어요. 연습하다 보면 모르겠으면 너희들이 식을 너희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합성함수 시켜보는 거야. 이게 공부야. 해봐. 너희들 fx, gx 아는 함수도 많을 거 아니야. 지금까지 배운 거. fg를 넣어보고 gf 넣어보고 해가지고 거기에 눈으로 들어와야 돼. 그게 들어와야 그 다음부터는 이 합성함수 문제는 합성함수 문제가 우리가 함수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주 많진 않아요. 문제를 어렵게 만들려면 합성함수를 그냥 우리가 아는 함수를 짬뽕 시켜버리면 일단 어려워집니다. 알았니? 아는 함수들 짬뽕 시켜버리면 합성 시켜버리면 어려워져. 특히 누구든 더 어렵게 만드는 방법은 그냥 합식 놔두고 절대값 잠깐 붙여놔. 합성시켜. 절대값 붙여. 이게 되니? 그 문제가 쉬운 문제들이 어려운 문제가 된다고. 어려운 문제가 아니거든. 우리가 아는 함수를 짬뽕 시켰다고 합성시킨 거야. 우리가 아는 함수들을 가지고 놀고 있는 중이라고. 1차적으로 합성함수를 못 푸는데 문제를 어떻게 풀 거야? 합성함수를 볼 줄 알면 이제 게임이 끝났어. 합성함수 보자 하는 게 첫 번째. 알았어? 됐어 안 됐어? 그게 고1 과정의 내용은 어떤 말을 썼냐면 치환을 하라고 말을 해. 이해되니? 치환을 하라 이 말이야. 식을 그렇게 보지 않겠다는 말이야. 알겠니? 지금부터는 근데 이런 식을 합성함수식을 읽어낼 수 있어야 너희들이 문장 자체가 달라져. 알았니? 이해되니? 이거는 볼 줄 알아야 돼.
근데 우리가 연습을 할 때 이건 합성함수다, 합성함수가 아니다, 아니다가 아니라 합성함수 됐다, 이걸 해석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그럼 풀이 방법이 완전 달라집니다. 여기에 있는 질문이 다 똑같습니다. 합성함수의 합성함수의 치역을 원하고 있어요. 합성함수의 치역을 원하고 있어요. 됐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문제를 풀 거냐면 x의 범위가 나왔어요. x의 범위가 문제에 나왔어. 조건에. 당연히 x로 만드는 함수니까 x의 범위가 주어지게 돼 있어. 정의역이야. 그러면 합성함수는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얘를 가지고 x를 가지고 g에 먼저 넣잖아. 그러면 gx의 범위가 나옵니다. gx의 범위가 나오면 그 gx의 범위를 f에다 집어넣어. 그러면 fgx의 범위가 나올 거야. 이게 치역이야. 이게 우리가 합성함수의 치역이야. 알겠니? 여기까지 되니? 그럼 여기서 너희들이 헷갈린 것은 x의 범위가 나오면 gx의 범위 누구는 잘 구해. 그럼 gx의 범위가 나오는데 fgx 범위 이게 헷갈리는 말이야 지금. x의 범위가 나오면 gx의 범위는 너희들이 구할 수 있다고. x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잖아. 그러면 gx의 범위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야잖아. 2차 함수니까. 2차 함수니까 당연히 뭐가 중요해? 축이 중요하지. 축이 얼마니? 축이 1이야. 축이 1.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이 그대로 이용이 되는 거야. 이렇게 1부터 2까지 구할 거 아니야. 그러면 여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 2일 때 최대값 이렇게 될 거 아니야. 1을 넣으면 1이고요. 마이너스 1을 넣으면 5가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놈의 gx의 범위는 얘의 gx의 범위는 1부터 5까지 나왔어. 요놈을 그대로 어디다 넣을 거야? f에다가 넣을 거야. 여기 이 자리에 넣을 거라고. 근데 지수함수는 증가함수잖아. 지수함수는 쭉 증가하는 함수잖아. 1, 5를 넣으면 1을 넣었을 때 최소, 5를 넣었을 때 최대가 된다고. 그러면 fgx는 범위가 어떻게 된다고? 1을 5를 넣었으니까 1을 넣으면 2이고 2의 5제곱 요렇게 나올 것이야. 둥으로 요런 식으로 나올 거야. 지금 뭔 얘기 하는지 알겠니? 뭔 얘기 하는지 알겠어? 자, 모든 합성함수는 요렇게 문제를 풀 거야. 모든 합성함수는 이렇게 풀 거니까 합성함수의 치역은 쉬운 문제야. 됐니? 할 수 있겠냐? 안 되냐? 안 돼? 왜 웃어? 좋아서 웃냐? 왜?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한 번 더 해보자. 그러면. 자, fx 구해놓고 gx 구해놨잖아. 이걸 볼 줄 알아야 되잖아. 이걸 볼 줄 알아야 되잖아. 이걸 볼 줄 알아야 지금 이렇게 문제를 풀 거 아니야. 알았니? 그러면 먼저 뭐가 나왔어 지금? x의 범위가 나왔지. 그러면 fg야 순서 잘 지켜야 돼. x의 범위를 가지고 gx의 범위를 알아내고 gx 나온 범위를 가지고 f에다 집어넣을 거야. gx가 0부터 2까지잖아. 지수함수니까 증가함수야. 0은 넣었을 때 최소고 2를 넣었을 때 최대야. 이건 쉽잖아. 2차 함수보다 더 쉬워. 지수함수는 원래 0 넣으면 얼마야? 1이야. 2 넣으면 얼마야? 4야. 그러면 gx의 범위는 얼마부터 얼마까지? 1부터 4까지야. 그러면 1부터 4까지를 여기다 집어넣을 거야. 자, 1부터 4까지 여기다 집어넣는다가 아니야. 1부터 4까지의 범위에서 요놈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한다야. 뭐야, 아까는 넣었잖아요. 왜 얘는 구한다는 말을 합니까?가 되겠지. 유성아, 왜? 얘는 왜 선생님 구한다는 말을 해? 얘는 집어넣는다 말을 하고.
왜? 생각이 없으니까. 제발. 지수함수는 어떤 거야? 증가함수야. 우리가 증가함수, 감소함수는 1대1 대응이라 말을 하잖아요. 1대1 대응 함수는 끝점에서 범위가 다 결정이 돼. 이게 대입만 해도 돼. 이게 그래 우리가 하고 있는 함수의 특징을 이해한다는 게 엄청 중요한 사실이야. 쭉 증가하거나 쭉 감소한 함수는 끝점에서 범위가 설정이 돼. 이게 대입만 해도 돼. 당연한 말이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함수, 그래프가 내려갔다 오르락 내려가는 것은 모른다고. 2차 함수는 그래서 축이 중요한 이유가 그거야. 축이 범위 안에 있냐 없냐가 왜 중요하겠어. 축이 범위 안에 없으면 끝점만 집어넣어도 되는데 축이 범위 안에 있으면 내려갔다 올라갔으니까 그건 알 수가 없으니까 계산해봐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그래프를 보고 해석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2차 함수 요놈을 지금 이 범위를 gx 이 범위를 여기다 집어넣을 거야. 축이 얼마입니까? 축이 2잖아. 근데 범위는 얼마부터 얼마까지야? 1부터 4까지야. 1부터 4까지를 여기다 집어넣을 거라고. 1부터 4까지를. 그럼 최소가 되는 것이 1하고 4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최소는 2에서 결정되고 최대는 4에서 결정된다는 걸 판단을 해줘야 돼. 이게 조금 더 어려운 거긴 해. 알겠니? 얘는 얼마야? 그래서 여기다 2를 넣으면 여기다 2를 넣어도 된다고. 여기다 2를 넣는다고. 여기다 2를 넣으면 마이너스 3이 나왔고요. 4를 넣으면 4, 4, 16 여기가 1이 나왔어요. 그래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3이고 최대값이 1이다. 이렇게 문제를 풀 거라는 거야. 할 수 있겠냐? 할 수 있어? 있어 없어? 얘는 어떻게 돼? 지금 범위가 안 나왔어. 범위가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아까는 얘는 범위들이 다 있었잖아. 범위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지? 범위가 없다는 말은 실수 전체란 소리야. 범위가 없다는 말은 실수 전체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먼저 뭐 F가 요놈이고 G가 요놈이니까 우리는 뭘 구한다? G의 범위를 구한다 이 말이지. 이 범위 구할 수 있어 없어? 얘하고 얘는 뭐라고 했습니까? 얘하고 얘는 역수합 기억나는 게 있어 없어? 역수합. 얘랑 역수야. 역수합. 산술기하가 떠올라야 돼. 역수합은 산술기야. 예전에 지수 질문할 때도 제곱 합해가지고 산술기하로 풀었어. 역수합 산술기야. 이 문제는 시험 그래서 꽤 잘 나오는 편이야. 3의 x제곱 플러스 3의 x제곱 a의 x제곱 a의 마이너스 마찬가지야. 이놈은 뭐야? 역수합은 뭐? 산술기하로 풀게 되면 얘가 2가 떨어집니다. 루트 해가지고 사라져. 그래서 이 범위가 등장해서 우리는 여기다가 뭘 넣을 거야? 2보다 큰 걸 집어넣을 거야.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될 것이고 축은 얼마고? 축은 3이고 얘보다 큰 2보다 큰 놈 여기부터 집어넣을 거야. 그럼 이쪽이 답이 나오겠네. 됐니? 그래서 최대값은 어디서 갖는다? 3에서 갖는다. 따지고 보면 이 범위가 얘가 최대값에 영향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가 아니라 다른 쪽에 있을 수도 있어요. 이따 3을 집어넣게 되면 9, 8, 9, 9, 9, 3, 33이 나오겠네요. 여기까지 됐니? 그래서 요놈의 최대값은 13이 된다. 이렇게 풀 거야.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지금? 지금까지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이 꽤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 내용이 앞으로 계속 나올 거야. 이게 뭐만 달라가지고 함수만 달리 모습을 주면서 계속 나올 거라고. 그러면 요 개념을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겠지.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알았니? 요거를 여기서 정확하게 받아들여서 연습하는 게 중요하다고. 왜? 지금 요 문제는 계속 나온다겠어. 계속 나온다겠어. 정확하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너희들이 뭘 읽을 줄 알아야 돼? fx, gx를 읽을 줄 안다. 첫 번째.
그리고 우리는 얘의 합성함수 치역을 어떻게 구할 것인지 구할 수 있다. 여기까지 됐니? 여기까지 이해했지? 여기까지 이해했잖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좋다 이 말이야. 근데 너희들이 이걸 잘 못 받아들이니까 이걸 잘 못 받아들이니까 어떤 작업을 쓰냐면 gx를 t로 치환을 하는 거야. 요걸 gx를 t로 치환을 하는 거라고. 알았니? 똑같이 다시 한번 풀어줄게 이거를. 얘가 뭐라고? 함수가 fx는 뭐라고? 2분의 1에 지금 x제곱이야. gx는 뭐라고 지금?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야. 됐니? 우리가 지금 원하는 함수는 뭐야? f gx야. 지금 우리가 원하는 함수 이거 두 개를 가지고 이 두 개의 함수를 가지고 합성함수를 만든 게 질문이라고. 됐니? 그럼 우리는 문제를 어떻게 풀 거라고? 이런 것이 숨어 있는데 이런 문제를 풀 때 gx를 t로 치환을 했단 말이야. 이해되니? 그럼 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요 말이 너희들은 이렇게 요런 것을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를 t로 치환했다 이렇게 쓰는 거라고. gx를 t로 치환해서 풀 건데 이거는 선생님이 일반적인 내용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럼 너희들 풀 때는 요거를 t로 치환했어. 큰 흐름을 이해해야 다음에 너희들이 요 합성함수가 쉽게 다가올 거야. 요는 뭐 한다고? t로 치환해. 준상아, 치환. 이런 치환은 뭐라 했어? 치환범위라고. 치환의 이름은 치환이 아니고 치환범위가 이름이라고. 치환범위가 이름이라고. 뭔 말이야? 치환하면 무조건 범위가 따라올 거라고. 치환하는 순간 범위를 작성을 해야 돼. 치환할 때는 항상 치환범위라고 생각하고 가라고. 치환범위. 얘를 t로 치환하는 순간 범위가 따라와야 된다고요. 범위가 누구냐? x가 0부터 3까지야. x가 0부터 3까지일 때 t의 범위가 얼마인지를 알아내라 이 말이야.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고 x가 얼마야? 축이 2이고 x는 얼마부터? 0부터 3까지 집어넣어라. x가 지금 0부터 3까지고 얘는 축이 2이고 0부터 3까지 넣으라 했으니까 2가 넣었을 때 최소값 마이너스 2가 나왔고 0을 넣었을 때 최대값 2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얘를 t로 치환하면서 t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물어보는 누구야 지금? 질문이 뭐야? 요 놈을 t라 놨잖아. 그럼 식이 어떻게 나온 거야? 식이 요렇게 바뀌었단 말이야. 요 놈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바뀐 거라고 이제. 원래 이렇게 있었던 문제가 얘를 t로 치환하면서 t의 범위가 달라졌고 요 식 자체에다가 t를 넣었더니 문제가 이렇게 바뀐 거라고. 심플하게 바뀐 거라고. 그럼 요것만 풀면 돼. 그러면 여기다가 얘가 뭐야? 감소함수라고, 지수함수. 그래서 우리가 함수의 특징들을 이해하고 있어요. 빨리빨리 풀 거 아니야. 얘는 감소함수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최대값 2를 넣었을 때 최소값.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얼마입니까? 2분의 1의 마이너스 2제곱. 역수의 역수. 최대값은 4가 되고요. 1을 넣으면 2분의 1의 제곱. 2분의 1의 제곱. 4분의 1이 돼서 최대값은 4이고요. 최소값은 4분의 1. 지금 선생님이 연산한 게 지수 연산 기본이라고요. 지금 똑같은 문제를 지금 합성함수를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줬어요. 알았어요?
근데 선생님은 공부가 나는 잘 이해가 안 돼.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을 풀고 이해가 돼. 그러면 첫 번째 방법으로 푸는 게 너희들 선생님 개인적으로 추천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니? 여기까지 이해했어? 됐어 안 됐어? 자, 우리가 두 번째 방법이 왜 우리가 사용이 되냐? 이것도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합성함수를 치환하는 이유가 있어. 식이 잘 안 보이니까 치환하는 거야. 치환하면 식이 잘 보여. 이렇게 치환하고 보니까 식이 이렇게 간단하게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문제풀이가 편해졌지. 단점이 있어. 단점이 뭐냐면 여기에는 누가 없어. 이 식에는 원래 식에는 있었는데 이 식에는 없어. 원래 식에는 x가 있었는데 요 식에는 x가 사라졌어. 알겠니? 질문은 누구야? 이게 질문. 여러분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는 것은 누구를 물어보는 거야? 유성아 누구 물어본 거야? 와인가? 그냥 찍어도 알겠다 진짜 이씨. y를 묻는 거라고. 이 식에는 y가 있어 없어? 있잖아. 여기에 y가 있어. 그러면 처음에 질문에 요 식에서 y를 구하라는 것과 여기서 y를 구하라는 것은 똑같은 말이 되는 거라고. 근데 누가 사라졌다고? x가 사라졌다. 질문이 x였으면 이 문제를 푸는데 조금 더 힘들어지는 거라고. 알았어? 이 질문이 이렇게 나올 거라고. 어떻게 나오냐면 중요한 사실을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 틀은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말했어. 우리가 함수를 배우고 나면 맨날 함수 계속 합성함수가 나와. 배울 때마다 합성함수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함수 나올 때마다 이런 합성함수에 대한 최대값 최소값 질문이 파트마다 계속 나와. 틀이 다 똑같은데 풀 때마다 안 돼. 이거 보겠어. 이런 합성함수에 대한 생각 자체를 너희들이 생각을 잘 안 하니까 그런다니까. 이게 이제 응용이고 활용이야. 연산을 할 줄 알면 연산을 하고 우리가 기본적인 함수가 이해가 되잖아. 그래서 그 다음 나머지 짬뽕을 시키는 거야. 짬뽕 시키면 다 똑같은 룰대로 짬뽕을 시키거든. 그러면 하나 정확하게 이해를 해놓으면 나머지도 그대로 적용시킬 수 있다고. 똑같은 방법으로. 알았니? 치환을 하게 되면 단점이 뭐라고? x가 사라진다고 해. 그러면 질문이 x가 나왔을 때는 조금 힘들어집니다. 알겠니? 그러면 요런 문제야. 요 문제를 그대로 연결시키면 얘가 이거의 최대 값을 가질 때의 x의 값은 이렇게 질문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요 식에서는 뭐가 없어? x가 없어. 다시 거꾸로 되짚고 올라가야 돼. 치환할 때까지. 그러면 최대값은 어디서 가졌어? 최대값은 t가 얼마에서 가졌어? 마이너스 2에서 가졌어. 그럼 t가 어디서 치환한 놈이 여기 있지? t가 마이너스 2인 놈은 어디 있었어? 2에서 있었어. 그럼 요 식으로 가야 x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요 식으로 가야 x값을 구할 수 있어요. 자, 질문이 최대값 최소값이면 요 놈으로 끝납니다. 질문이 x의 값을 구하면은 치환하는 식까지 다시 올라가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래서 치환이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이 있어요. 치환하고 나면 다시 그 치환식까지 가서 해결해야 x의 값을 구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최대값을 가질 때란 말은 누가 t가 마이너스 2일 때란 상황이고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가 마이너스 2일 때란 상황이고 얘를 계산하면 x가 2일 때란 상황이야. x가 2일 때 최대값 4를 갖는다라고 답을 작성하는 게 맞겠죠. 알겠니? 똑같은 방법으로 최소값은 어떻게 가져서 최소값은 누가 가져? t가 2일 때 가졌어. t가 2일 때는 x가 얼마였어? t가 x가 얼마였어?
여기다 집어넣는 거 아니라 아까 요 범위 0하고 3만 가야 돼. 아까 0을 넣었을 때 2가 나왔어요. 그때 x의 값은 x가 2일 때 최대값 4를 갖고요. x가 0일 때 최소값 4분의 1을 갖는다라고 여기까지 작성을 하는 게 합성함수의 큰 목적이 되겠어요. 이것만 물어볼 수도 있고 이것도 물어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알았니? 여기까지 되니? 그러면 너희들은 여기 있는 문제들을 몇 문제야? 하나, 둘, 셋, 넷, 5문제 있죠? 합성함수 5문제. 알았어요? 이 문제를 다시 풀고 뭐까지 뭐 하는 거야? 최대값, 최소값 풀고 x의 값이 얼마일 때 최대값 얼마, x의 값이 얼마일 때 최소값 얼마까지 구해 놓는 게 오늘 지금 해야 될 일입니다. 여기까지 되니? 됐어 안 됐어? 됐어요? 자, 방정식하고 부등식이 있는데 지금 이제 선생님이 조금 전에 했기 때문에 이제 이것들도 편하게 보일 거야. 합성함수야. 합성함수로 갖고 만드는 방정식이야. 그러잖아. 합성함수로 갖고 만드는 방정식이야. 그래서 치환을 하면 자, 그래서 치환을 할 거냐 말 거냐부터 고민하는 거야. 근데 내가 잘 식이 안 보여. 그럼 치환하는 게 잘 보여. 당연한 말이야. 2x제곱을 t로 치환할 거야. 알겠어요? 사실 이 문제는 2x제곱을 치환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이 함수가 어떤 함수와 어떤 함수가 합성이 됐는지를 알아내는 게 더 중요하다고. 그걸 모르면 치환 자체가 어차피 의미가 없어. 이 식은 2x제곱의 제곱하고 2의 세제곱이 내려와야 돼. 이런 것들은 내려와 정리해 줘야 돼. 8, 2의 x제곱 플러스 8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됐니? 그러면 치환이 되겠지. 그러겠지? 까지 됐니? 사실 이 문제는 봐봐. 치환하는 순간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치환하는 순간. 그래서 치환 않고 푸는 연습을 계속 해야 돼요. 알겠니? 요거 인수분해가 돼야 안 돼. 얘를 치환하면 이렇게 되거든. 자, 치환 범위야. 치환하면 범위가 발생해. 우린 치환을 했는데 범위 안 써가지고 문제 틀린 경우가 많아. 알았어? 치환 범위. 빨리 풀라고 요놈을 치환하고 바로바로 이렇게 하려 하지 말고 치환 범위라고. 그래서 너희들이 가능하면 치환을 안 하고 하는 게 좋다고. 할 수만 있다면. 한번 연습시키고 가볼게요. 자, 요놈의 두 군이 알파 베타야. 자, 두 군 알파 베타는 누구의 것입니까? 알파 베타는 누구의 것이야? 누구의 것이야? 아니, 여기 있는 그는 누구 거야? X 거야. 식이 안 보여서 치환을 했어. 치환을 했잖아. 여기는 X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알파 베타는 T 것이 아니야. 그러면은 그 치환식을 똑바로 적었어야 돼. 이 X제곱이 T야. X는 요놈이야 요놈. 다시 말해서 요놈의 두 구는 누구야? 2의 알파 제곱과 2의 베타 제곱이야. 이게 치환의 단점. 치환하면 다 달라져야 돼. 그러면 이제는 여기서는 좀 쉬워졌지. 2차 방정식이니까. 여기는 뭐가 돼? 요놈의 두 군이 2의 알파 제곱이고 2의 베타 제곱이니까 두 군의 합은 8이고요. 두 군의 곱은 8이야. 요 식을 정리하면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는 8이야. 결론적으로 알파 플러스 베타 원하는 게 여기 들어있네. 이렇게 된다고요. 알겠니? 이해됐어? 이해했어? 요런 것들도 뭐야? 합성이 합성. 합성이라고. 알았어?
합성이기 때문에 지금 요놈을 치환하려고 하지 말고 요놈을 그대로 어떤 함수가 합성됐는지만 판단이 되면 너희들이 문제 풀이 편해져. 우리가 큰 틀이 중요합니다. 안에 들어가는 것보다. 뭐가 중요해? 큰 틀이 중요해. 그래서 바깥 함수가 무슨 함수야 이거? 유성아, 바깥 함수가 무슨 함수야? 연습해라. fx와 hx 볼 수 있는 눈이 중요하다. 완전 다릅니다. 판이 달라져. 합성함수를 읽을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들은 이제 힘들어져. 계속 힘들어져. 발전이 없어. 그래서 써봐. 너희들이 못 쓰면 어떻게 해? 너희 스스로가 만들어내. 너희들이 알고 있는 함수가 1차 함수가 있고 2차 함수 있고 이제 지수함수도 있을 거 아니야. 유리함수, 무리함수도 있을 거 아니야. 너희들이 F 써보고 G 써놓고 짬뽕 시켜봐라고. 그래서 형태를 이해를 해가지고 아 이렇게 나오면 누구를 누구한테 넣는가를 알아낼 수 있다니까. 연습하면 본인 스스로가 내가 만들어봤기 때문에 안다고. 요거는 만들어진 놈이니까 너희들이 만들어 보려니까 힘들 수도 있어. 이게 만들어봐서 연습을 해야 이 공부라고. 시간이 얼마나 걸렸든 간에 다음 시간에 물어볼 거야. 왜? 계속 나와. 안 물어보려고 해도 계속 나와. 계속 나와. 얘는 2차 함수에 지수함수를 넣은 겁니다. 그럼 이런 놈들은 정리를 해야 돼. 이런 놈들은 떨거지야. 그냥 식이 좀 불편하게 보이도록 만들어 놓은 놈이야. 이렇게 읽어낼 수 있다 하면 요놈이 인수분해가 지금 4, 4, 16, 2, 8에 16으로 이렇게 적을 수가 있어. 되지? 그러면 요거 2차 함수가 0보다 작으니까 얘를 사이 범위로 적을 수 있어. 그러면 지수를 뗄 수 있어. 요런 정도의 풀이를 할 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니? 그래서 선생님이 생략 안 하고 적은 거야. 치환만 갔다가 안 온 거야. 치환을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연산이 두 줄이 더 생깁니다. 일단 알았어요? 내 눈에 이게 치환 자체를 안 하고 볼 수 있는 요거 정도는 해보는 연습을 계속 할 필요가 있어. 알겠니? 근데 식이 너무 안 보여. 그럼 해야지. 해석이 안 보이는데 해야지. 알겠나요? 자, 지금 오케이. 여기까지 했으면 뭐 지수도 방지 부등식도 마찬가지니까. 아까 이 문제는 풀어줬던 문제고. 자, 치환 은서야, 치환 범위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부등식이 항상 성립형을 고르시오. 얘도 합성을 시켜놓은 거잖아요. 합성 시켜놨어. 얘를 2x제곱을 t로 치환하면 치환하면 얼마라고? 범위 지수함수 너희들 그려보면 0보다 큽니다. 그럼 얘를 이 플러스 2만 정리해서 쓰면 t의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a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올 거야. 근데 t가 0보다 크다야. 아주 중요합니다. 2차 부등식을 범위 내에서 문제를 풀어라. 2차 부등식을 범위 내에서 문제를 풀어라. 어떻게 한다고? 손다. 2차 부등식을 범위 내에서 풀어라. 그래프 그려야 됩니다. 2차 부등식을 범위 내에서 풀어라. 모든 x의 범위는 2차는 판별식으로 할 수 있는데 범위가 지정이 됐잖아. 2차 부등식을 범위 내에서 상상 성립하게 만들어야 돼. 그럼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고. 알겠니? 자, 이 그래프는 A를 넘겨서 풀어도 되고 얘를 그냥 봐도 되고요. 알았니? 하지만 항상 이렇게 상수 떨어져 있으면 넘겨서 풀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그러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가 그대로 쉽게 그려지고 두 개의 그래프로 해석할 거야. 이 그래프는 0, 4 아래로 볼록. 0, 4 아래로 볼록인데 우리는 어디만 볼 거야?
양수만 볼 거야. 어디만 볼 거야? t가 0보다 큰 데만 볼 거야. 이거 이해했니? 도모다치야? 네. 아니 에어팟 울리는데 에어팟이 왜 울려? 모르겠어. 에어팟이 너를 찾고 있는 거 아니야? 네 것이 아닌 거 아니야? 내 거 아니야? 제 거예요. 네 건데 왜 울려 걔가? 네 것이 아닌 게 울겠지. 자, 우리는 이 식 적고에 t가 0보다 큰 범위를 생각할 거고 식을 이렇게 바꾸면 이 그래프를 빨리 그려야 돼.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게 중요해. 지금도 아직도 직선 못 그리고 2차 함수 못 그린다. 그러면 연습을 계속해야 돼. 빨리빨리 그려줘야 돼. 손단님 바로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렸고 대신 t가 0보다 큰 범위만 내가 그린 거야. 근데 이 큰 범위 내에서 얘가 마이너스 a보다 커야 됩니다. 마이너스 a가 여기 나와야 되겠네요. 마이너스가 여기 나오는 거니까 여기에 값이 얼마냐면 요 좌표가 2, 마이너스 4예요. 됐니?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a가 y좌표 마이너스 4보다 더 작아야 되겠죠. 답은 a가 4보다 크다라는 범위가 등장했습니다. 알겠니? 치환 범위 내에서 부동식이 만족해야 돼. 범위 내에서 부동식 만족해야 돼.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 이 말이야. 자, 지금부터 저기 문제를 보세요. 여기 문제 아까 얘기했던 합성함수. 자, 합성함수 요것 5문제 정확하게 5문제인데 사실 똑같은 문제 2문제씩 있으니까 한 3문제 정도 느낌이야. 정확하게 어떻게 할 거야? 연습 노트에다가 F 적고 G 적고 한다. F 적고 G 적고 가고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데 최대값 최소값 구하고 최대값 최소값을 갖는 X좌표 값까지 구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알겠나요? 자, FG 적고 본인은 치환 안에서 풀 수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풀고 치환을 해야겠다 싶으면 그렇게 풀어도 무방합니다. 상관없어. 알았니? 대신 일단 합성 순서는 FG로 갈 거야. 알았어? fx 함수 적고 gx 함수 적어놓고 식을 보는 눈이 중요하니까 연습.